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누구를 찾고 이러는 사람들. 소위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끄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어떤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진심인 어떤 마음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내지는 그런 게 서툴러서 실제로 이제 위로를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위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남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법, 위로받는 법,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위로를 제대로 하는 걸까? 그거를 한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이제 알아볼 건데요. 보통 이제 누구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뭔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뭐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어떤 갈등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나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실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요즘 사실 이제 주변에 많은데 제 지인들도 있고요. 이제 암 투병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으로 이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입원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그 지인들한테 여러분들은 가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걸까요? 일단 들으면 위로가 안 되고 굉장히 열받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하지 말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거 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파 죽겠는데 뭘 힘을 내겠어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 오죽하면 요새 책 중에서 그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힘낼지 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그런 책이 나오겠어요. 굉장히 그 책 제목을 딱 보면서 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탁 찌르는 참 제목을 끝내주게 정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힘내 이런 이제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떤 기분이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거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 몸이 아픈 거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아픈 것도 아니고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뭐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마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아는 사람은 이러면서 왜 더 심하게 아픈 사람 케이스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절대로 금지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 듣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사람 얘기 그럼 위로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막 다른 환자 얘기하면서 뭘 다려 먹으면 좋대더라, 뭐는 또 좋다더라 이런 어떤 그런 그 근거 없는 정보들 이런 것도 특별히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화하기도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럴 땐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해 있거나 이러면 사실 답장도 안 하게 되죠. 그럼 답장 안 하네 이러고 이제 그냥 난 문자 보냈으니까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마운 건 어떤 건가 하면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없어도 또 보내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어차피 병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내가 지금 아프거나 심정이 상해서 답장은 따로 안 하지만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카톡, 문자 이런 거 이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네가 굉장히 지금 아프고 힘든 거 이해해가 아니라 정말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그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고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거.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면 힘내지 말고 그냥 있어, 차라리 이런 말이 더욱더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렇게 갑자기 어떤 병을 이제 확
찜맞고 막 절망에 빠져 있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어떤 위로가 사실 실질적으로 위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 그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직장을 딱 털고 나온 이유가 이제 아이가 막 아파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절망했었어요. 막 애는 아프고 막 회사는 갑자기 그만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얘기하고 위로가 안 됐던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갑자기 아주 황망하게 그만뒀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막 거기에 대고 이제 위로를 이제 정말 좋은 뜻으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다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눈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없이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건가 하면, 야, 그래, 애가 아픈데 회사가 대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난 여지까지 뭐 20몇 년을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했단 말이야.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이런 얘기, 되게 열받은 얘기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 차라리 뭐가 잘 됐는데. 차라리 잘 됐어. 또 그대로 그렇게 막 과로하면서 일하다가 또 무슨 일 나는 줄 알았다. 네가 먼저 막 이렇게. 그거 별로 도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문자로. 그땐 전화 받기도 싫잖아요. 막 문자로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고, 막 집으로 자기가 보던 선배님 한 분은 자기가 보던 책들 이렇게 막 다 싸서, 이제 어쨌든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당분간은 병원에 있던지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책을 이렇게 한 박스를, 자기가 보던 책을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이렇게 낙서도 하고 막 거기 포스트잇도 붙이고 막 이랬던 자기 보던 책을 지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한 박스를 보낸 선배님이 계세요. 진짜 위로가 됐어요. 딴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 한 박스를 보내시더라고요. 자기 책을.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후배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가 살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해먹지 못하는 걸 뻔히 아니까 마트에서 반조리 식품 있잖아요. 마트에서 반절 이렇게 막 데우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볶고 이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마트에서 주문해가지고. 그 후배도 지금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는 참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두 다 진심인데 그 진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더 열받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또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저는 정신이 없는데 나와라, 술 한잔 하자, 답답하지 않냐, 집에만 있으면. 내가 술 마실 정도가 되면 회사를 그만뒀겠냐고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실 정도 되면 회사 그만뒀겠냐, 어디다 대고 자꾸 술 마시자고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열받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센스 없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할 때는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의 지인한테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부부 갈등, 아니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면 시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또 부모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막 힘들어하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말이죠. 일단 중요한 거, 해결책 던지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따져서 이렇게 심판하지 마세요. 절대로 금해야 될 게 이렇게 심판하는 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해결책,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딱 입을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그리고 듣는 게 바로 그러니까 솔루션은 각자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고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남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혼해라, 이혼해, 그 정도 되면 이혼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거 아니면 네가 참고 살아. 너도 잘한 거 없네. 이런 거 정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너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다른 부부들 지금 다 그냥 있어서 그렇지. 다 너만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도움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뭐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그 가족에 대한 특히 가족에 관련된 거는 막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막 남편 욕을 막 하는 그 지인한테 같이 남편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남편이지 내 남편 아니니까 욕하면 안 되고요. 욕을 해도 내가 해. 막 나중에 열받는다니까요. 자기 남편 아니면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자식 문제. 막 자식 때문에 막 자기 자식이 막 속 썩이는 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지인한테 위로한답시고 그 자식 걔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면서 같이 욕하는 거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 절대로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가족을 비난하지 않는 거. 내 입장에서 비난하지 않는다. 해결책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 심판하고 따지지 않는다. 그냥 들어준다. 이게 제일 최고의 위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10월인데 12월, 1월 이렇게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진급 이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제 진급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진급이 되시는 분보다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보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사실 난감하죠.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가 지금 누락됐는데 거기서 앉아있는 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일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진급이 누락됐다 치고 지인이, 동료가, 후배가, 상사가, 진급이 누락됐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사무실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나가자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전화로 나오시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단 탈출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일단 탈출시켜서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아니면 술을 마시든 주로 술을 마시죠. 이제 직장인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욕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족 아니라 회사잖아요. 같이 회사 욕하는 거예요. 같이 회사 욕. 뭐 기준이 뭐였냐. 이번에 꼭 됐어야 되는데 같이 막 욕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제 같이 있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같이 있어주면서 와 힘들지. 뭐 진짜 기분이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정말 공감해주고 같이 술 마셔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거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막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지금 왜 안 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맞장구를 치고 뭐 그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이럴 때 막 지치거나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자, 남을 위로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해도 지치거나 짜증내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 마냥 맞아. 또 들어주고. 그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짜증내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위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진급 누락에 대한 거는 이제 그날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행동해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끔 일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당사자는 이제 반항의 시간을 이제 회사마다 기업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른데 좀 반항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휴가를 내겠다고 하거나 그럼 휴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후배라면 그 친구가 왜 진급에 누락됐는지 내가 아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내년에도 또 한 번 더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 내가 이제 신뢰를 받는 선배일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이제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 동료이라는 거를 전제해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그 진급 관련된 얘기를 이제 내 의견이 있는데 이제 해줘도 될까?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한 다음에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만저만한 일을 이제 고쳐야지 진급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건 굉장히 의리 있는 얘기죠.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해야지만 가능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어설프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사이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센스 있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 퇴직한 선배가 이제 선배가 막 무슨 일을 하다가 굉장히 막 다 들어먹고 말아먹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선배가 잘 되면 참 나한테도 좋은 일인데, 선배가 잘 안 됐을 때 그 선배를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선배가 만약에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막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계속 술 마시자고 이제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뭐 이런 후배들은 굉장히 눈치 없는 후배들이고요. 그랬을 경우 가장 센스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물줄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아무리 자기가 막 경제적으로 이제 막 사업을 해서 망해서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라도 선배가 이렇게 그런 술자리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선배보다 더 윗선배 아니면 최소한 동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술값을 정말 후배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줄을 챙겨갖고 나가는 그런 후배가 가장 센스 있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연말이나 또 막 그런 뭐 명절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된 선배이면 선배일수록, 실패한 선배이면 선배일수록 더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연말 뭐 올해도 잘 지내셨습니까? 내년에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해 주는 후배들이 가장 의리 있는 후배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전화하는 거 얼마 그렇게 애먹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패한 선배들에게는 그런 후배들이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인, 이런 게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실패한 선배들한테는 더욱더 한 번이라도 더 문자나 안부 전화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말 제대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고 뭐 꼭 인기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뢰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남을 제대로 위로하는 그런 방법,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